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오늘 저는 제가 집들이 선물로 받은 조니워커 블랙 라벨을 한번 마셔볼 거고, 오늘은 좀 취하고 싶어요. 그래서 위스키를 한잔 하면서 가볍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얘기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해보고 싶은 말들을 가볍게 한번 적어봤어요. 안 적었구나. 말이 또 한참 길어질 것 같네요. 서론만 적어놓고 본론을 안 적어놨네요. 대단한데? 좋아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늘은 좀 술을 마시면서 약간 취해가는 상태로 얘기를 해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더 가감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한잔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맥주를 제외한 술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 술을 선물을 받아도 술을 거의 안 마셔요. 한두 달에 한 잔씩 마실까 말까 하는데 오늘은 조금 비워볼게요. 왜냐면 취하고 싶으니까. 좋다. 술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네. 오늘 제가 해보고 싶은 얘기는요, 제가 본가에 좀 내려갔다 왔어요. 그저께 본가 가서 오늘 본가에서 올라왔는데 전라남도 영암에 갔다 왔거든요. 여기서 기차를 타고 4시간 정도 걸려서 나주에 가서 나주에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가야지 갈 수 있는 곳인데, 사실 제가 최근에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고, 사실 브레인 포그라고 할까요? 머릿속에 생각들이 너무 많고 생각들이 엉키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면 진짜 머릿속에 무슨 안개가 낀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데, 제가 최근에 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해야 될 건 너무 많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 머리 안에서 과부하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그저께 전라남도 영암에 고향 집에 내려가서 거기가 굉장히 고즈넉하거든요. 저는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약간 그 북적북적한 그 공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거리를 나가도 무언가 사람들의 발자취가 항상 느껴지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그런데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서 약간 고요한 곳에서, 그리고 되게 풍경 좋은 곳에서 며칠을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게 제가 보는 것이 바뀌고 제가 듣는 것이 바뀌고 제가 있는 곳이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알게 모르게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가에서 다시 이곳으로 올라왔는데 마침내 좀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용기를 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맨정신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왜냐면 사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소통의 도구인 이 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잔만 더 할게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진짜 그냥 날것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냥 술을 마시면서 술자리 상대랑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격식 없이 가볍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마찬가지로 좀 술 한잔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보시면서 같이 술 마시면서 뭐 댓글로 얘기 같이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 중에 퇴사 후 1년 반 내가 실패할 확률을 계산해 보았다 라는 영상을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어쩌면은 그 영상 때부터 제가 가져왔었던 어떤 질문, 그리고 물음, 어떤 고민들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소득이 굉장히 불분명한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걸까?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최근 3개월? 4개월 사이에 제 삶의 궤적이 상당 부분 많이 바뀌었어요. 그 영상, 퇴사 후 1년 반 내가 실패할 확률을 계산해 보았다 라는 영상을 올린 게 2달 전인데, 2개월 전인데, 그때 저와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양상이 좀 바뀌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많은 저로서는 변혁의 시기를 겪었었고, 그로 인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생각보다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걸 발견을 요즘 들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배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돈키호테 같은 선택지를 제가 했잖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는 예술을 하겠어. 나는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을 나의 몸으로, 나의 언어로, 나의 생각으로, 연기라는 포맷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겠어. 나는 배우야. 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배우가 됐는데,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고 돈키호테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배우로서 생존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배우 생활을 한 지 1년 한 7, 8개월 차? 이제 2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을 지니고 2년 차로 지금 가고 있는 시점을 지나고 있는데, 사실 초반 1년까지만 해도 나는 배우야. 나는 연기를 할 거야. 나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예술을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는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본격적으로 내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있는데 내 수중에 모아둔 돈은 사실 거의 없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연기를, 내가 좋아하는 예술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원래는 사실 나 연기 포트폴리오 하나 만들어 볼 거야. 근데 왜 나를 아무도 캐스팅 해주지 않지? 그렇다면 내가 카메라를 사서
나만의 단편 영화를 찍어보겠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겠어. 라고 기획을 했었던 단편 영화가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서 제가 배우로서 참여하지 않고 온전히 기획자로 참여를 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기존의 배우로만 잡았었던 저의 어떤 핀포인트가 배우 너머의 어떤 기획자 혹은 연출가로서 시야가 조금 확장되는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내가 단순히 플레이어로서 연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나의 영화나 나의 글이나 뭐 어떤 포맷이로든 그게 노래가 됐든 연기가 됐든 어떠한 포맷으로든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어쩌면 나는 연기 그 자체를 하고 싶었었던 거라기보다는 나는 나를 표현하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사람들에게 그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단편 영화 촬영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 단편 영화 촬영을 하면서 썼던 시나리오 극작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영상 언어로 표현을 하는 작업 자체도 굉장히 즐거웠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쩌면 내 아이덴티티는 배우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들, 이 무형의 것들을 예술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보이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연기 오디션에 지원하지 않게 된 게 거의 2달, 3달 된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생계를 이룩하기 위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예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 좀 매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중에 이제 하나의 일환이었던 것이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편입을 해서 연극 영화학과 학생이 되는 선택을 한 것도 그 일환이었던 것 같고요. 연기를 공부하고 싶다는 원초적인 아이디어 이면에 학교에 다시 들어간 까닭은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말 그대로 문화예술 관련된 교육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제 실력이 뒷받침이 돼줘야겠지만 자격증이 부여가 된다면 원칙상으로는 학교에 나가서 연기 선생님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문화예술 교육사로서의 이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기를 배우고 싶다라는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예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연기로 생업을 일구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었던 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실 이거는 되게 나중 얘기긴 한데, 그리고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판타지에 가까운 얘기긴 한데, 제가 지금 희곡을 한 편 쓰고 있거든요. 연극 희곡을 한 편 쓰고 있고, 그 희곡을 쓰고 나면 글쎄요, 추진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정도의 역량이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제가 쓴 희곡을 바탕으로
공연을 한번 올려보고 싶습니다. 공연을 한번 올려보고 싶고,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그 공연 등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취득하게 될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자격증을 바탕으로 제 이름을 건 극단을 하나 차리고 싶어요. 사실 소설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해 놓은 아이디어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설에 가까운 얘기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비전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데 아까 거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계획들이 사실 가벼운 계획들이 아니거든요, 결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학교도 다니고 있죠. 과제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스타벅스에 입사한 지 한 달 반 정도가 됐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고요. 업무상에서 숙지해야 될 것들이 또 너무 많아서 그것도 굉장히 오버헤드가 큰 상태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단편 영화 편집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단편 영화 편집하는데 약간 색보정 이런 걸 좀 공부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유데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색보정 관련 강의를 구매를 해서 색보정 강의를 들으면서 편집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미친놈이 또 희곡을 쓰겠다고 희곡을 쓰고 있어요. 이러니까 사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꼬이는 거죠. 그 와중에 또 뭐 말씀드리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을 너무 많이 버리는 사람이라서 역설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을 많이 버리면 역설적으로 그중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 제가 지금 그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브레인포그가 왔던 것처럼 머릿속에 너무 엉켜서 도저히 어떤 걸 제대로 집중해서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왔었고, 네, 다행히 뭐 영암에 내려갔다 와서 조금은 머리가 좀 비워진 상태인 건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거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의 이면에는 어떤 되게 본질적인 감정 하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라는 어떤 이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이면에 어떤 코어한 감정 하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감정이 저는 불안함 혹은 두려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뭔가 일을 벌이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워서, 불안해서인 것 같아요. 예술을 하겠다고 세상 밖으로 당차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든 거죠. 그런데 또 저는 생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죽을 순 없잖아요. 죽을 순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불안하고, 한치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고독하고 외로운 현실을 그래도 묵묵히 걸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되게 불안하고 두렵다는 생각은 저버릴 수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는데 뇌과학자인 카이스트 교수님 한 분이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설계된 종이다. 그 교수님께서 설계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시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내가 되게 불행한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면서 살아간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종 전체가, 그 개별적인 인간 하나하나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DNA 자체에 불안 혹은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기저에 아주 깊게 깔려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때로는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순간은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견인해가는 굉장히 훌륭한 성장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글쎄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불안하고 두렵다는 이유로 내가 내 스스로를 다그치고 닥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들이, 먼 미래에서 봤을 때,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저라는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 요인이 되지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런 저의 계획들, 저는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딸 거고요. 단편영화 찍었고요. 희곡 하나를 쓰고 있어요. 멋지죠? 그리고요, 저는 극단도 하나 만들 거예요. 내 이름을 딴 아주 멋있는 극단.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그 기획의 이면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일상에서의 제가 있거든요. 와, 지금은 또 되게 짜네요. 신기하네요. 맛이 계속 바뀌네.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나를 채찍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두려움,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나라는 어떤 마찰을 조종하는 훌륭한 기수인지, 혹은 시지프스의 형벌 속에 갇힌 시지프스는 끊임없이 돌멩이를 산 꼭대기로 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멩이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데, 어쩌면 그 시지프스가 계속해서 돌멩이를 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두려움, 불안함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돌멩이를 산 꼭대기로 옮기는 건 신이 그에게 준 형벌이고, 그 형벌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쩌면 시지프스는 더 큰 형벌을 자신이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혹은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시지프스를 움직이는 동기 요인이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떤가요? 산 꼭대기에 돌을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떨어져요. 그럼 다시 내려와서 또 올리고, 굴러떨어지고 또 올리고, 굴러떨어지고 또 올리고. 그래서 이 두려움, 불안함이 저를 성장시키는 고마운 요인이 될지, 아니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행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형벌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지금으로선 잘 모르겠고. 아무튼 결론은 두렵다.